제 주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신지 항상 궁금하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좀 탐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즐기고 또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모차르트 소나타 K304를 택했는데요. 이 곡은 모차르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작곡한 곡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두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차르트 소나타를 저는 오늘 2악장인 템포디 메뉴엣만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이 곡은 들으시면 슬픔에 관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슬픔이 굉장히 투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슬픔 또는 한스러움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아주 어쩌면 타당한 압박과 억압을 받았죠. 타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이나 아니면 누구의 다툼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건강,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2명 이상 만나지 마라, 4명 이상 밥 먹지 마라, 6시에는 집에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따라줬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에게는 기쁨, 슬픔, 억눌림, 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출하지도 못했고 서로 교류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게 잠깐 시작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조금 생긴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위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먼저 느껴보는 것이 제일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진행될 주제는 바로 감정의 분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뇌일까요? 마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감을 느끼는 시각, 청각, 맛 이런 것들을 느끼는 오감 기관일까요? 몸과 마음을 다 통틀어서 느끼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바로 이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는 주체가 외부라는 어떤 사람의 외부라는 시선에 눈치나 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나를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신체적인 자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대신 주고받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행복한가 봐.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은 슬픈가 봐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각적 자극을 받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뇌 연구인데요.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불안한 얼굴들을 보여주고 이 얼굴들을 볼 때 뇌에 어디가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브레인 디코딩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다 그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뇌는 이 껍질과 알맹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껍질은 여기에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작동하고 어떤 수행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역할들이 이 껍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알맹이는 뭐냐? 알맹이는 우리가 배고프고 졸리고 사랑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 알맹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예측했듯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맹이에서 시작돼서 위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의 느낌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건 슬픔이야, 이건 기쁨이야, 이건 불안이야, 이거는 화남이야, 이런 것들이 느끼는 것들이 결국은 브레인 껍데기, 뇌의 껍데기 어딘가에서 코딩화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저의 재미난 연구로 되돌아가서 이 도대체 4개의 감정 중에 어느 게 가장 원초적이어서 가장 알맹이 심부에 놓여 있고 어떤 게 가장 업데이트되고 발달돼서 껍질의 가장 겉부분에 있을지, 기쁨, 슬픔, 불안, 화남의 감정 중에 어떤 게 가장 깊은 부위에 들어있을까요? 불안이 가장 깊은 부위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느끼는 이 기분 나쁜 뭔가의 어떤 이런 감정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의 가장 꼭대기 껍질에 놓여 있는 감정이 과연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걸 또 뇌 입장에서 보면 알맹이에서 막 피어오르는 이 감정을 뭔가 이렇게 가장 잘 각색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이라는 거는 이 인간이 늘 가지고 싶어하는 동경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인간 자체가 워낙 완벽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해서 이 기쁜 감정이 항상 그 머리 꼭대기에 있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완벽한 기쁜 감정이 또 언제 떠날지 몰라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안한 감정은 너무 안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만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는 불안을 확 느끼고 그 느낀 감정을 가장 극단적인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10배, 100배 증폭해서 우리는 그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감정을 느끼죠. 그것을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슬픔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중간에 있더라고요. 가장 겉껍질과 가장 알맹이에 있는 그 중간에 슬픈 얼굴을 보고 반응하는 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 입장에서 본다면 슬픔이라는 게 불안을 극복하고 끌어올려서 머리 꼭대기 껍질에 놓으면 기쁨이 되는 거고요. 그걸 그냥 그 자리에 두고 혹은 그 밑에 그냥 둔다면 그건 슬픔과 불안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정신과나 심리 상담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할 때 우리 후배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로 하여금 free association, 자유 연상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자유 연상을 하라고 하면
환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1대1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의사가 아무거나 말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연상을 면담 치료 들어가기 전에 환자한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유연상. 앞뒤가 안 맞아도 되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되고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들을 계속 수도 없이 강조를 해도 환자분들은 그래도 이 얘기 해도 돼요?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 않나요?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자유연상을 계속 막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연상이 시작이 되면 너무 좋은 치료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갈등들이 있는 그대로 표출이 되기 때문이죠. 자, 환자가 자유연상을 할 때 의사는 뭘 하나요? 우리는 그 환자의 자유로운 생각을 따라갑니다. 환자가 자유연상을 하면 의사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자유연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이 밖으로 노출되고 스스로의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철학자 니체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혼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떠오르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 시대 자유주의의 최고봉인 니체는 혼돈을 느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을 느껴야 별을 잉태한다. 그 중에 별을 잉태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나의 감정을 느껴야 나의 인생의 완성, 나의 자유의지의 완성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